연명 치료를 안 받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지난 5년 사이에 244만 명이라고 합니다. 연명 치료 중단 이야기죠.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냐 아니면 아프게 오래 사는 거냐, 이게 또 의견이 분분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오복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것인데, 그냥 오래 사는 것과 다르게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걸 추구하는 시대이다 보니 아프면서 오래 사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온갖 이 주사기든 뭐든 주릉주릉 달고 있는 상태, 살아있고 눈은 감고 있지만 거의 시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다,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환자의 권리에는 치료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며 유럽이든 대만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많은 이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은 양가 부모님들이 되게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60대 중반쯤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너무 이른 나이죠. 그 친구가 대학을 다닐 때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살고 있던 40평대 아파트를 팔고 20평으로 줄이고 그 집을 판 돈으로 어머니 이제 암 치료비로 돈을 많이 들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고, 또 그 친구의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제 어머니가 언제든지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하다 보니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좀 평일 낮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이제 옮긴 거죠. 급여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제 아내를 이제 치료하는데 옆에서 손과 발이 되어줘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도 이제 그 지난 오랜 병간호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탓에 이제 허망하게 같이 돌아가셨죠. 네, 그 친구는 그 이제 사회초년생이었던 시절, 대학생이었던 시절, 이제 병원비 때문에 되게 힘겨워하고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됐고, 남들보다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녀석이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잘 살아요. 연봉도 제일 많이 받고 모아놓은 돈도 많고. 근데 나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의 부모님들이 계속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라고 하면 그 친구 내외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좀 형편이 좀 피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 거죠. 양가 부모님 병원비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생활이 아마 휘청거렸을 것 같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연명치료 중단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이미 지나간 얘기고 이미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는 연명치료 중단 이런 얘기들도 잘 화두가 못 되던 시절이어서 그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도 그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친구 내외가 과연 연명치료 중단 고민을 안 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지병이 있고 이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연명치료 중단 관련해서 그런 서명을 미리 받아놔야 되나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당장은 아니어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자식들에게 그런 병원비 부담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웬만하면 어느 시점에는 연명치료 중단하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시간을 더 보내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는 권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평온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5년간 244만 명이 연명치료 중단을 서명한 걸로 봤을 때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관심은
월등히 높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장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연병 치료를 중단한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되면 마음이 되게 아프죠. 제가 저희 모친이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면 마음으로는 되게 아플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희 부모인 상태에서는 자식된 도리로서 마음이 되게 아프고 결정을 할지 말지 되게 고민스러운데, 제가 만약에 그 노인의 입장이 되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폐가 된다라고 하면은 폐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또 다르게 저희 아내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최대한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얘기하고 싶은 게 또 제 바람인 거예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자식이었을 때, 남편이었을 때, 내 자신이 그 지경에 그 처지에 놓였을 때 각각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이성적이지 못하고 너무 감정적이고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갈래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좀 한심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 솔직한 심정인 거고, 이게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고민스러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이슈로, 화두로 거론이 되고 이야기가 공론화되는 거 보면 세상이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어느 나이가 되면 빨리 죽으니까 어려비도 적게 들어가고 뭐 노인에 대한 공경도 지금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지금하고는 다른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령화되고 나이 들어서도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사회 문제로, 사회 화두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맞다 틀리다 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새로운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를 잘 궁리하고 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죽음이라고 하는 그 화두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매일같이 생각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도 하고 살고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일 같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냐가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입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두렵고 겁나는데 실제로 현실로 다가오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고 무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해봅니다. 감사합니다.